안녕하세요. 아무거나 드로잉입니다. 오늘은요, 혼자서도 그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이 주제는요, 기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에 더 가까운데요. 왜냐하면요, 혼자 그림을 그리다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도 되는 것일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맞는 연습일까? 지금 실력이 늘고 있긴 한 걸까? 다른 사람들은 훨씬 잘 그리는데 등등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데요. 결국은 그림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어느 순간 펜을 놓아버리게 되죠. 그래서 오늘은요, 혼자 연습할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먼저 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면요. 저도 처음부터 누가 옆에서 알려주면서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습니다. 혼자서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계속 그리던 시간이 훨씬 길었거든요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지금보다 그림이 훨씬 더 안 늘었습니다. 이유는 단순한데요. 혼자 연습하면서 계속 완성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. 혼자 연습할수록 잘 그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. 오히려 그 마음이 그림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거든요. 학원도 안 다니는데 혼자서라도 제대로 그려야지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. 그런데요, 이 생각이 오히려 그림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. 선을 긋기 전에 이미 결과를 상상하고 잘 안 나오면 바로 실망하고 그림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꺾이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혼자 연습할 때는요, 목표를 딱 하나만 두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만 남기는 목표로 선이 예쁘지 않아도 되고 비례가 틀리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망친 그림이어도 괜찮습니다. 중요한 것은요, 손이 펜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요, 혼자 처음 그림을 시작할 때에는 너무 거창하거나 복잡한 대상을 선택하지 않기입니다. 여러분, 혼자 그림 그릴 때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? 바로 연습을 작품처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특히 펜 드로잉 하시는 분들 중에 처음부터 건물 전체, 풍경 전체를 한 장에 다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혼자 연습할 때 이렇게 거창한 이미지를 그리게 되면 그림 그리는 것이 오히려 더 막히게 됩니다. 왜냐하면요,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뭔가 안 된다는 느낌만 남기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혼자 연습할 때만큼은 욕심을 최대한 줄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. 오늘은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만 긋는 날, 또 어떤 날은 완성된 그림 대신 네모와 원 같은 아주 단순한 도형만 그리는 날,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창문 하나,
기둥 하나에만 시선을 오래 두는 날. 이렇게 연습할 내용을 하나씩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. 혼자서 그림 연습을 할 때 가장 큰 장점은요, 아무도 없는 타인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지루할 정도로 기본만 반복해서 그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. 사실 그림 실력이 잘 늘지 않는 이유는요, 재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지루한 시간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. 눈에 띄는 변화는 없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선을 긋는 시간,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과 아무 일도 없는 날처럼 묵묵히 기본을 반복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. 세 번째는요, 내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. 이건 혼자 연습할 때 정말 좋은 판단 기준인데요. 그림을 그리고 나서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 선을 왜 이렇게 그렸지? 이 부분은 왜 굳이 생략을 했을까? 만약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아직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림을 그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. 반대로 설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이유를 말할 수 있다면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그림 연습을 한 것입니다. 혼자서 꾸준히 잘 그리는 사람들은요, 의외로 자기 그림을 보면서 혼잣말을 많이 합니다. 여기는 너무 급하게 그었네. 이 선은 다음엔 좀 더 길게 가보자.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그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. 네 번째는 비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혼자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SNS를 보게 되죠.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 계속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.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? 이 사람은 혼자서도 저렇게 잘 그리는데. 그런데요, 이 비교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. 그래서 비교 기준을 아예 바꾸는 게 좋은데요. 비교 대상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내 그림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. 어제보다 선을 조금 더 오래 끊지 않고 그렸는지, 대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는지, 망설임이 조금이라도 줄었는지 등 이러한 습관은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요, 분명히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. 혼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요, 속도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흔들려도 계속 펜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. 다섯 번째는요, 연습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혼자 연습할수록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. 얼마나 오래 해야 할까요?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하고 멈추는 것보다 하루 20분씩 한 달을 그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요. 혼자 그리는 연습은요, 체력 싸움이 아니라 의외로 습관 싸움입니다. 스케치북을 펼치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만드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
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. 혼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나 이거 계속 해도 될까? 혹시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. 재능은 시작할 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할 때 생긴다는 것을요. 혼자 그린다는 건 외롭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오늘 한 장을 망쳐도 내일 다시 펜을 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림을 잘 그릴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. 오늘도 펜을 잡은 여러분,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살짝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